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2월이 저물어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32평 아파트 12층 거실 창가에서 박인옥은 복지관에서 받아온 약봉투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73세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45년간 동네 약국에서 조제보조로 일했던 습관이 몸에 배어 알약 하나하나를 유일별통에 담는 모습은 마치 작은 의식 같았어요. 어머님 계세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문소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옥은 잠시 손을 멈추고 시계를 확인했죠. 오후 4시 20분.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소진은 보통 저녁 6시쯤 되어야 얼굴을 비추곤 했거든요. 응, 거실에 있어. 인옥이 대답하자 소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따라 옷차림이 말끔했어요.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색 슬랙스, 그리고 명품 핸드백까지. 41의 나이답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 며느리였죠. 하지만 인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옷들이 모두 할부로 산 것들이라는 걸요. 아들 장태훈이 3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4천만 원까지 불어났고 그 이후로 소진의 눈빛은 조금씩 변해갔었죠. 어머님, 오늘 제가 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소진이 식탁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인옥은 약통을 닫고 천천히 식탁 쪽으로 걸어갔죠. 무릎이 좋지 않아 걸음이 느렸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무슨 서류야? 가정간호 서비스 계약서예요. 요즘 어머님 나이에는 다들 미리 준비하시거든요. 소진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A사 용지 10장 남짓한 분량이었죠. 인옥은 안경을 쓰고 첫 페이지를 들여다봤어요. 건강위임장이라는 게 뭐니? 병원에서 치료 동의할 때 필요한 거예요. 혹시라도 어머님이 의식이 없으시거나 할 때 저희가 대신 결정할 수 있게요. 소진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옥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서류 중간중간에 재산에 관한 포괄적 위임, 금융기관 대리 업무 수행 같은 문구들이 눈에 밟혔거든요. 이거 치료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인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진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곧 미소로 바뀌었죠. 요즘은 다 이렇게 나와요. 병원비 처리도 해야 하고 보험금 청구도 해야 하잖아요. 복잡하게 나눠 놓으면 매번 서류 만들어야 해서 불편하거든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장태훈이 들어왔습니다. 45살의 그는 요즘 들어 더욱 수척해 보였어요. 작년에 다니던 회사마저 정리해고를 당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엄마, 소진이 설명 다 했어? 태훈이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물었습니다. 인옥은 아들을 바라봤죠. 태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면 엄마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태훈아, 너도 이 서류 내용 다 알아? 응, 알아. 근데 엄마 당장 도장 찍자는 건 아니고 그냥 준비만 해두자는 거야. 태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인옥은 한숨을 삼켰어요. 남편 장철수가 6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로 태훈은 점점 더 우유부단해졌죠. 결정을 내리는 걸 두려워했고 아내 눈치를 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이런 건 신중해야지. 내가 며칠 생각해보고. 어머님. 소진이 인옥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급히 온 이유가 있어요. 복지관 관계자분이 그러시는데 어머님이 최근에 약을 잘못 드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적 없는데? 인옥이 당황해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소진은 계속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통장을 2번이나 잃어버리셨잖아요. 다행히 찾으셨지만요. 그건 서랍에 잘못 넣어둔 거였어. 어머님, 저희가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해서요. 요즘 70대는 조기 검진이 정말 중요하대요. 소진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이 멀쩡한데 치매 환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억울했죠. 나는 정신 멀쩡해.
복지관에서도 제일 정확하게 약 나눈다고 칭찬받았어. 알아요, 어머님. 근데 그게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서류는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서 응급 상황 생기면 저희가 빨리 처리할 수 있게요. 태훈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일단 요양원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대기가 3년씩 걸린대. 미리 신청만 해두는 거야. 요양원? 나 아직 건강한데 무슨 요양원을 벌써. 준비해요, 어머님. 준비. 실제로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소진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손주들 좀 봐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요. 민준이랑 서연이가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요. 이녹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손주 이야기가 나오니 마음이 약해졌죠. 11살 민준이와 9살 서연이는 이녹의 유일한 기쁨이었어요. 그래. 애들은 언제든지 봐줄 수 있지.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머님께서 애들 봐주시는 대신 저희는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도 챙겨드리고요. 그러면 서로 윈윈 아닐까요? 소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녹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이 서류는 내가 먼저 꼼꼼히 읽어볼게. 도장은 그 다음에 찍을지 말지 결정하자. 물론이죠, 어머님. 천천히 보세요. 소진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진과 태훈이 돌아간 뒤 이녹은 서류를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불안감이 커졌어요.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건강 및 재산 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대리 권한을 갖는다. 본 계약은 위임인의 사망 시까지 유효하다. 이런 문구들이 질비했죠. 이녹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북구의 밤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28년을 살아온 이 아파트는 남편과 함께 모은 전 재산이었죠. 당시 1억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은 8억 5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재건축 이슈까지 나오면서 가격이 더 오르는 중이었어요. 재산 때문일까? 이녹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서류를 들고 온 진짜 이유가 혹시 이 아파트 때문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이녹은 딸 박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9살의 수연은 법무법인에서 법무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수연아, 너 지금 통화 가능해? 네, 말씀하세요. 이녹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죠. 엄마, 그 서류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응, 그럴게. 10분 뒤 수연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이거 절대 사인하시면 안 돼요. 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뭐가 문제인데? 이건 단순한 건강위임장이 아니에요. 재산관리 위임까지 포함돼 있어요. 엄마가 이거 사인하시면 형수가 엄마 명의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아파트 처분도 가능해요. 뭐라고? 이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게다가 요양원 입소 조항도 있어요. 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걸 왜 나한테 제대로 설명 안 한 거야? 모르셨으니까요. 엄마, 저 주말에 갈게요. 그때 자세히 얘기해요. 수연과의 통화를 끝낸 이녹은 식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며느리를 믿었는데 그게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게 너무 슬펐죠. 그날 오후 이녹은 동네 통장 김마리를 만났습니다. 67의 마리는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아온 터줏대감이었어요. 이녹 언니, 요즘 며느리가 자주 온다며?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녹은 놀랐죠. 어떻게 알았어? 관리사무소에서 봤어. 며느리가 요즘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더라. 그것도 언니 외출하고 나면 꼭 온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야? 출입 기록 보면 다 나와. 며느리가 혼자 들어왔다 나가는 시간이랑 언니가 복지관 가는 시간이랑 딱 맞아떨어진대. 이녹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소진이 자기 몰래 집에 들어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마리아,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뭔데? 관리사무소에서 출입 기록 좀 받을 수 있어? 물론이지. 본인 집 출입 기록인데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이틀 뒤 이녹은 출입 기록을 받아들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소진이 혼자 집에 들어온 횟수가 11번이었어요. 모두 이녹이 복지관에 가거나 동네 병원에 간 시간대였죠. 이녹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요. 그녀는 딸 수연과 상의해서 집안에 몇 가지 장치를 마련했어요. 현관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스마트 도어락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스마트 스피커도 놓았죠. 엄마, 이거 음성 인식 기능이 있어요. 유언장이나 통장 같은 키워드를 누가 말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돼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법적으로 문제 안 될까 걱정돼요. 대화 당사자 일방이 동의하면 녹음은 합법이야. 내가 내 집에서 내 대화를 녹음하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이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일주일 뒤 이녹은 일부러 복지관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층 아래 말의 집에 있었죠. 정확히 40분 뒤 도어락 알림이 울렸어요. 소진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녹은 스마트폰으로 현관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소진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곧장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녀는 서랍을 열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죠. 통장이 어디 있지? 소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키워드 통장에 반응해서 녹음이 시작된 것이었죠. 소진은 10분 정도 서랍을 뒤지다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녹이 일부러 넣어둔 가짜 건강위임장 초안이 들어있었어요. 수연이 만든 것으로 치료동의 범위만 허용하는 내용이었죠. 이게 뭐야? 범위를 이렇게 줄여놨네. 소진이 중얼거리며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했습니다. 그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겼어요. 이틀 뒤 이녹의 휴대폰에 은행 문자가 왔습니다. 박인옥 고객님, 신용대출 사전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한도 3천만 원. 이녹은 즉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대출 신청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온라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대리 신청하신 건 아닐까요? 절대 아닙니다. 즉시 취소해 주세요. 전화를 끄는 이녹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신했어요. 소진이 자신의 명의로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걸요. 그날 저녁 태훈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소진이 엄마 건강 걱정이 많아. 다음 주에 병원 예약 잡았대. 무슨 병원? 신경과. 치매 검사 받으러. 나는 치매 아니야. 알아, 엄마. 근데 검사라도 받아서 괜찮다는 걸 확인하면 다들 안심하잖아. 태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이녹은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언제부턴가 태훈은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태훈아. 응? 너는 정말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해? 태훈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근데 소진이 그러는데. 소진이가 뭐래? 요즘 엄마가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신다고. 그건 다 거짓말이야. 나는 멀쩡해. 이녹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진정해. 그냥 검사만 받아봐.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나는 안 가. 멀쩡한 사람을 환자 만들려는 거잖아. 태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녹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녹은 수연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대출 사전 심사건과 소진의 서랍 수색 영상을 모두 보여줬죠. 엄마, 이건 심각해요. 형수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나 다음 주에 병원 가래. 치매 검사 받으러. 절대 안 돼요. 그거 함정이에요. 함정? 네. 형수가 의사한테 미리 뭐라고 말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정상이어도 의심소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소견서 하나면 성년후견 신청도 가능해요. 이녹은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병원은 안 가세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지금 가진 걸로는 부족해요. 수연이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정확히 뭘 노리는지 알아야 해요. 단순히 아파트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전세 보증금 같은 거요. 엄마 명의로 뭔가 계약돼 있는 게 있나요? 이녹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 지하실 창고를 전세로 내줬어. 보증금이 2,500만 원이야. 언제 계약 만료되는데요? 다음 달 말이야.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형수가 엄마 명의로 보증금 받아서 빼돌릴 수 있어요. 건강위임장에 재산관리 조항이 있으니까요. 그럼 어떡하지? 지금부터 엄마가 직접 모든 걸 관리하세요. 통장, 인감증명서, 도장 절대 며느리한테 넘기지 마세요. 이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은행에 가서 통장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했어요. 그리고 인감도장은 수연에게 맡겼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진은 매일 전화를 걸어 병원 예약을 상기시켰어요. 어머님,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소진아, 나 그날 안 돼. 복지관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 어머님, 병원 예약은 한 달 전에 잡은 거예요. 취소하면 다시 잡기 어려워요. 소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나는 정말 안 돼. 어머님, 왜 이러세요? 검사 한번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싫으세요? 싫은 게 아니라 필요 없어. 나는 멀쩡하거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치매는 본인은 모르는 병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소진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대신 건강위임장은 빨리 처리해 주세요. 그것만이라도 해놔야 나중에 응급 상황 생기면 저희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 서류는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아. 뭘 또 검토해요? 벌써 3주째예요. 소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싶어. 변호사요? 왜요? 그냥 중요한 서류니까.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소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면 수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수연이가 어머님한테 이상한 말 넣은 거죠? 이녹은 당황했습니다. 소진이 어떻게 수연을 떠올렸는지 궁금했어요. 수연이는 아무 말 안 했어. 거짓말. 수연이가 분명히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 애는 예전부터 저를 안 좋게 봤어요.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아니면 억울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소진아, 진정해. 나는 그냥.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이러는 건데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이녹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진의 연기인지 진심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좀. 알았어요. 어머님 마음대로 하세요. 소진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녹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그날 저녁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11살 민준이와 9살 서연이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죠. 할머니. 어머, 우리 민준이 서연이. 보고 싶었어. 이녹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손주들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돼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이녹은 아이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까지. 소진이 데리러 오지 않은 걸 보니 일부러 아이들을 맡긴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사 가요. 응? 어디로? 몰라요. 엄마가 더 큰 집으로 가야 한대요. 이녹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언제 그 말씀 하셨어? 지난주요. 아빠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 집 팔면 우리한테 고양이 2마리 사준대요. 이녹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 집을 판다고? 네. 엄마가 할머니는 요양원 가실 거니까 집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순진하게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요양원이 뭐예요? 거기 가면 할머니 못 봐요? 이녹은 아이들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는 안 가. 여기서 계속 너희랑 같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소진이 이미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까지 세웠다는 게 충격이었죠. 아이들을 재운 뒤 이녹은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소진이가 내 집 팔 생각하고 있대. 민준이한테 들었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내일 제가 갈게요. 이제 대면해야 할 때예요. 다음 날 오후 수연이 왔습니다. 그녀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까지 모은 증거 정리했어요. 수연이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목록이 가득했죠. 첫째, 관리사무소 출입 기록. 형수가 엄마 몰래 11번 들어왔다는 증거. 둘째, 현관 카메라 영상. 형수가 서랍 뒤지고 서류 촬영한 장면. 셋째, 대출 사전심사 신청 기록. 넷째, 전세보증금 반환 위임 접수 내역. 전세보증금 위임이 접수됐다고. 네. 어제 확인했어요. 형수가 엄마 명의로 온라인 신청했대요. 다행히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아직 처리는 안 됐지만요. 이녹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정도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잠깐만. 이녹이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까지 가면 태훈이는 어떻게 돼? 오빠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이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잘못했어도 아들까지 경찰서에 끌려가는 건 원치 않았어요. 엄마, 그렇다고 이대로 당할 순 없잖아요. 알아.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줘보자.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야.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가족회의 소집하죠. 모든 증거 보여주고 형수한테 선 긋는 거예요. 언제? 이번 주말이요. 토요일 오후. 이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이녹은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태훈에게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소진이랑 같이 오라고만 말했죠. 오후 2시 태훈과 소진이 도착했습니다. 소진은 평소보다 화장이 짙었어요. 긴장한 티가 났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앉아. 수연이도 곧 올 거야. 소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이 온다는 말에 불안감이 엿보였어요. 10분 뒤 수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과 서류들을 식탁에 펼쳐놓았죠. 오늘 모인 이유는 간단해요. 형수님이 지난 한 달간 뭘 했는지 다 같이 확인하려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진이 태훈을 쳐다봤지만 태훈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뭔 소리야? 형수님, 이거 보세요. 수연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출입 기록이 떴어요. 지난 한 달간 형수님이 엄마 몰래 이 집에 11번 들어왔어요. 모두 엄마가 외출한 시간대였죠. 그게 나는 청소하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상 있어요. 수연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현관 카메라 영상이 재생됐어요. 소진이 서랍을 뒤지고 서류를 촬영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건 오해예요.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형수님은 엄마 명의로 대출 사전심사도 신청했어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위임까지 접수했고요. 수연이 은행 문자와 부동산 접수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소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훈아. 이녹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니? 태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해. 엄마가 물어보잖아. 나는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태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건강위임장 얘기 먼저 꺼냈잖아. 소진이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그건 소진이가 하라고 해서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부부 사이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인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이제 내 결정을 말할게. 모두의 시선이 인옥에게 쏠렸습니다. 첫째, 모든 위임 관련 서류는 파기한다. 둘째, 소진이 너는 오늘부로 우리 집 열쇠를 반납해. 셋째, 나는 내 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할 거야. 넷째, 경찰 신고는 하지 않겠어. 대신 앞으로 내 재산에 관한 어떤 시도도 하지 마.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인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강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님, 소진이 입을 열었지만 인옥은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하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태훈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인옥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너는 앉아 있어.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인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걱정한다고 믿었어.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돈 때문이었어.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소진이 울먹였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표현되는 건 아니야.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도둑질을 하다니. 인옥의 말에 소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연아, 신탁 절차 진행해줘. 네, 엄마. 제가 알아봐놨어요. 생활 신탁으로 하면 엄마가 매달 생활비랑 의료비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엄마가 원하실 때만 처분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손주들 교육비도 신탁에 넣을 수 있어? 물론이죠. 조건부로 넣으면 돼요. 부모가 함부로 못 쓰게요. 소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손주들 교육비요? 그럼 너희는 너희가 벌어서 살아. 내 돈은 내가 쓸 거야. 인옥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빚이 4천만 원이에요. 태훈이는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내 집을 팔려고 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소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들었어. 내가 내 집 팔면 고양이 사준다고 했다며? 그건 그냥 아이들 달래려고. 거짓말. 너는 진짜로 내 집 팔 생각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가 스스로 망친 거야. 인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소진아, 열쇠. 소진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 내가 마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어머님, 인옥의 한마디에 태훈과 소진은 일어섰습니다. 현관을 나서면서 태훈이 뒤돌아봤지만 인옥은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닫히자 인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 옆에 앉으며 엄마의 손을 잡았죠. 엄마, 잘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프니? 당연해요. 가족인데요. 인옥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3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가족 회의가 끝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옥은 그 시간 동안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복지관 봉사도 쉬었고 동네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죠.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수연은 매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신탁 절차를 진행했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생활신탁 계약서 나왔어요. 한번 보실래요? 수연이 토요일 오후에 찾아와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신탁 계약서예요. 엄마가 서명하시면 엄마 재산이 신탁회사에 맡겨져요. 그럼 아무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인옥은 안경을 쓰고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확인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로 나온다는 거지. 네.
그리고 병원비는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어요. 엄마가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파트는 엄마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만 처분 가능하도록 설정했어요. 그것도 엄마 동의 없이는 안 돼요. 손주들 교육비는 분기별로 500만 원씩 나가도록 했어요. 단 학원비나 교재비 같은 교육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영수증 제출해야 해요. 그러니까 형수가 다른 데 쓸 수 없어요. 이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나 죽으면 어떻게 돼? 그건 유언 조항에 넣으시면 돼요. 오빠랑 저한테 반반 나눠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시든지. 태훈이한테도 줘야지.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수연아, 너는 오빠한테 화 안 나? 화나죠. 엄청나요. 근데 엄마가 원하시면 저는 따를게요. 이녹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그날 오후 이녹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신탁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마음 한편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녹은 수연과 카페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었어요. 엄마 커피 드실래요? 응. 아메리카노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봄날의 햇살이 따스하게 비쳤어요. 수연아, 나 오빠한테 연락해 볼까? 지금요? 응. 일주일이나 지났잖아. 그 정도면 됐지.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마음이시면 그러세요. 이녹은 휴대폰을 꺼내 태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훈아, 엄마야. 괜찮으면 내일 저녁에 집으로 와라. 밥 해줄게. 답장은 30분 뒤에 왔습니다. 엄마 갈게. 고마워.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녹은 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태훈이 홀로 찾아왔습니다. 소진은 오지 않았죠. 태훈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만 와도 돼? 응. 오늘은 우리 둘이 얘기하고 싶었어. 이녹은 태훈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계란말이까지. 태훈은 식탁에 앉아 눈시울을 붉혔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이네. 나는 오래 살았으니 안다. 아들이 힘들 땐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라는 거.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태훈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나는 정말 몰랐어. 소진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거짓말. 이녹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을 거야. 아니, 최소한 느꼈을 거야. 그런데 모른 척 했지.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나는 비겁했어. 소진이가 엄마 통장 얘기할 때도 건강위임장 얘기할 때도 나는 그냥 모른 척 했어. 왜? 무서웠어. 소진이한테 미움받을까봐. 집안이 더 힘들어질까봐.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 망하고 나서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돈도 못 벌고 빚만 늘어나고. 소진이한테 미안하고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엄마를 팔아넘기려고 했어. 이녹의 말에 태훈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이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아들이 불쌍했어요. 태훈아. 응. 너는 지금 30년 전 내 아버지랑 똑같아. 태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응. 내 아버지도 사업 실패했을 때 그랬어.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나한테만 의지했지. 근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약국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았고 너희를 키웠어. 이녹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소진이 눈치 보지 말고 내가 가장으로서 결정을 내려. 그게 진짜 남편이고 아버지야. 나는 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안 하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태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해볼게. 제대로. 그래. 엄마가 믿는다. 이녹은 아들에게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아직 화가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진이는 지금 친정에 가 있어. 왜? 우리 싸웠어. 엄마한테 그런 짓 한 것 때문에. 태훈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소진이는 자기가 잘못한 거 모르겠대.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고 계속 그래. 그 애는 원래 그래. 자기 합리화가 강해. 이녹은 며느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소진이도 나름 힘들었어. 내가 벌이를 못하니까 불안했을 거야. 힘든 건 이해해. 근데 그렇다고 남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지.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훈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응. 너는 진짜 나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어? 태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건 절대 아니야. 그럼 소진이 혼자 생각한 거야? 응. 소진이가 그랬어.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집을 처분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우리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너는 뭐라고 했는데? 나는 반대했어. 근데 소진이가 계속 설득했어. 요양원도 좋은 데 있고 엄마도 거기서 더 편하실 거라고. 이녹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너는 정말 순진하구나. 아니면 바보이거나. 엄마. 됐어.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이녹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야. 태훈아, 너는 이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 소진이 말만 듣지 말고. 알았어, 엄마. 태훈이 떠난 뒤 이녹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선을 그어야 할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이녹은 복지관 봉사를 재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반가워하며 그녀를 맞았죠. 이녹 선생님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쉬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녹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약을 나누다가 김마리를 만났습니다. 이녹 언니, 요즘 며느리 안 오더라. 응, 좀 멀리 했어. 무슨 일 있었어? 이녹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마리야, 너는 며느리랑 사이 좋아? 그럭저럭. 근데 왜? 나는 며느리랑 큰일이 있었어. 이녹은 조심스럽게 지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마리는 듣다가 혀를 찼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지. 근데 돈 문제는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특히 빚이 있으면 더 그래. 마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녹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언니가 잘 대처했어. 신탁까지 해놓고.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나이 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 자식들한테 맡기면 나중에 후회해. 맞는 말이야.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이녹은 마리와 얘기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날 저녁 이녹은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예전보다 집이 조용했어요. 손주들도 오지 않았고 태훈도 자주 연락하지 않았죠. 휴대폰을 확인하니 문자가 한 통 와 있었습니다. 소진이었어요. 어머님, 저 소진입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습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녹은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을 할지 말지 고민됐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됐죠. 다음 날 수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형수한테 문자 왔죠? 응. 어떻게 알았어? 저한테도 왔어요. 용서해달라고. 너는 뭐라고 했어? 저는 답장 안 했어요. 아직 화가 안 풀렸거든요. 이녹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답장 안 했어. 엄마, 서두르지 마세요. 용서는 엄마가 준비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
전화를 끊고 인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나무들은 새잎을 틔우고 꽃들은 활짝 피어났죠. 나도 다시 시작해야지. 인옥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기로요. 다음 주 인옥은 실버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뤘던 일이었어요. 요가 교실에 가니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으로 운동복을 입고 있었죠. 처음 오셨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오늘 첫날이에요. 저는 6개월째예요. 요가 하니까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져요. 그래요? 저도 그러면 좋겠네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세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어요. 몸을 움직이니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인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샤워를 하고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죠. 그날 밤 태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태훈이야. 응.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취직했어. 정말? 인옥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응. 작은 회사지만 정직원이야. 월급은 350만 원 정도 돼. 잘했다, 태훈아. 정말 잘했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그날 해준 말 때문에 정신 차렸어. 태훈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소진이도 파트타임 일 시작했어. 우리 이제 빚 갚으려고. 그래. 잘 됐다. 인옥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엄마, 민준이랑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 주말에 데리고 가도 돼?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인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죠. 할머니. 어머, 우리 민준이 서연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엄청 보고 싶었어요. 인옥은 아이들을 위해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손주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자주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와.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서 우리 당분간 못 온다고 했는데.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인옥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태훈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소진도 함께였어요. 소진은 현관에서 고개를 숙였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응. 인옥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그냥 가. 아직 얘기할 준비가 안 됐어. 소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훈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봤지만 인옥은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손주들이 떠난 뒤 인옥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로웠을 텐데 지금은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인옥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북구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28년을 산 이 집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는 거였어요. 휴대폰을 들어 수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오늘 손주들 왔다 갔어. 태훈이도 취직했대.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 나도 괜찮아. 걱정 마. 곧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 저 다음 주말에 갈게요.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래.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인옥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인옥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실버 요가 수업에 다녔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복지관에서 봉사를 했죠. 주말에는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태우는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이면 월급의 일부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 전화로 말했죠.
소진도 파트타임 일을 성실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3천만 원 남았어. 태훈이 어느 날 전화해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갚았네. 응.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녹은 아들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져 기뻤어요. 예전에 우유부단한 태훈이 아니었죠. 엄마, 그리고 소진이가 엄마 만나고 싶대.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 아직은. 알아. 엄마가 준비되면 그때 얘기해줘. 태훈은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변화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이녹은 동네 밴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든 실버 밴드였어요. 기타, 베이스, 드럼, 키보드로 구성된 작은 밴드였죠. 이녹 선생님, 오늘 처음이시죠? 밴드 리더인 김성호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78살의 성호는 젊었을 때 음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네. 악기는 못 다루는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우리 탬버린이랑 캐스터네츠 연주자가 필요했거든요. 이녹은 탬버린을 받아들었습니다. 간단해 보였지만 막상 리듬에 맞추려니 어려웠어요. 천천히 하세요. 1, 2, 3, 4. 성우가 박자를 세며 기타를 쳤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죠. 이녹은 조심스럽게 탬버린을 흔들었어요. 처음에는 박자가 맞지 않았지만 몇 번 반복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음악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어요.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녹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뭔가에 집중하고 즐기는 시간이었죠. 연습이 끝나고 멤버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녹 선생님, 우리 다음 달에 복지관 축제에서 공연해요. 같이 하실래요? 공연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곡 5개만 연습하면 돼요. 이녹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열심히 연습할게요. 좋아요. 환영합니다. 멤버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녹은 7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게 설렜어요. 그날 저녁 이녹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 다음 달에 공연해. 공연요? 무슨 공연이에요? 밴드 공연. 탬버린 연주. 수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진짜요? 대박이에요. 놀리지 마. 나도 할 수 있어. 안 놀려요. 진짜 멋있어요. 저 그날 꼭 갈게요. 진짜? 네. 엄마 공연 못 볼 순 없죠. 이녹은 딸과의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녹은 밴드 연습에 집중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연습실에 갔고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며 리듬 연습을 했죠. 할머니, 뭐 하세요? 어느 주말에 온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공연 연습해. 다음 달에 무대에 서거든. 진짜요? 저희도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 응원하러 와야지. 와, 할머니 멋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할머니의 연습을 신기하게 지켜봤습니다. 이녹은 손주들 앞에서 탬버린을 치며 노래를 불렀어요. 할머니, 저도 해볼래요. 서연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녹은 탬버린을 건네줬죠. 이렇게 흔들면 돼. 리듬에 맞춰서. 서연이가 서툴게 탬버린을 흔들었습니다. 박자는 엉망이었지만 아이의 웃음소리는 맑았어요. 그날 저녁 태훈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이번에도 소진이 함께였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진이 예전보다 수척해진 얼굴로 인사했습니다. 응. 이녹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그러는데 공연하신다고요? 응. 다음 달에. 대단하세요. 저희도 가도 될까요? 이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진과 함께 있는 게 아직 불편했어요. 하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죠. 오고 싶으면 와.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녹은 시선을 돌렸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연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녹은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연습했지만 실수할까봐 걱정됐죠. 이녹 선생님,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공연은 즐기는 게 목적이에요. 성우가 위로했습니다. 근데 실수하면 어떡해요? 실수도 공연의 일부예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성우의 말에 이녹은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왔습니다. 복지관 강당에는 100여 명의 관객이 모였어요. 이녹은 무대 뒤에서 손을 떨고 있었죠. 엄마, 여기. 수연이 손을 흔들며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태훈과 소진 그리고 민준이와 서연이가 있었어요. 할머니, 파이팅! 민준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관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죠. 자, 이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성우가 멤버들에게 말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에 불이 켜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실버밴드 황혼의 멜로디입니다. 성우의 인사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곡이 시작됐어요. 이녹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박자에 맞춰 탬버린을 흔들기 시작했죠. 첫 곡은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고 이녹은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도 잘 맞췄습니다. 네 번째 곡 중간에 이녹은 박자를 놓쳤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성우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죠. 이녹은 다시 리듬을 찾아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녹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었죠. 무대에서 내려오자 가족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수연이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최고. 민준이와 서연이가 뛰어올랐어요. 엄마 고생했어. 정말 대단해. 태훈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소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녹과 눈이 마주치자 소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 이녹의 대답은 짧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웠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제 욕심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배신감을 느끼셨을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녹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소진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나도 미안해. 네. 소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도 너희 사정을 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어. 태훈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잘못이에요. 잘못은 너희가 했어. 근데 나도 가족으로서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어. 이녹의 말에 소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알아. 나도 안다. 이녹이 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소진아,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아직 내 마음이 완전히 준비된 건 아니야. 알아요, 어머님. 기다릴게요. 고마워.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소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녹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 엄마 울지 마세요. 서연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안 울어. 할머니, 안 울어. 이녹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녹의 집 식탁에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엄마, 제가 만들게요. 수연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소진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수연아,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 나도 시간이 필요해. 근데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 그럼 천천히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할머니의 공연 이야기를 계속했고 태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소진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죠. 어머님, 저희 내년에 빚 다 갚으면 여행 가요. 어머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어머님이 평생 한 번도 안 가보셨잖아요. 그래? 좋겠네. 인옥은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죠. 할머니, 저희도 같이 가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 같이 가자.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엄마, 신탁은 잘 되고 있어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매달 생활비 잘 나오고 있어. 병원비도 문제 없고. 다행이에요. 근데 수연아, 손주들 교육비는 좀 줄이려고. 왜요? 그 돈으로 태훈이네 빚 갚는 걸 도와주고 싶어. 인옥의 말에 태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안 돼. 우리가 벌어서 갚을 거야. 알아. 근데 조금만 도와주고 싶어. 엄마 마음이야. 엄마. 태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숨기지 말고. 알았어, 엄마. 약속할게. 인옥은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갈게요. 소진이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응. 와라. 가족들이 떠난 뒤 인옥은 홀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공연도 성공했고 가족들과도 화해의 실마리를 찾았죠. 휴대폰을 확인하니 소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님의 공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인옥은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장을 썼어요. 소진아, 오늘 와줘서 고마워. 너도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마워. 용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어. 천천히 다시 가족이 되자. 나도 너를 믿어보려고 해. 문자를 보내고 인옥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인옥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제주도 바다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옆에서 뛰어놀고 태훈과 소진이 웃으며 따라오고 수연이 팔짱을 끼고 있었죠. 다음 주 월요일 인옥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신탁 조항을 일부 수정하기 위해서였어요. 손주 교육비 부분을 줄이고 그 돈을 아들 빚 상환에 보태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매달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아드님께 지원하시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년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조건부 변경으로 설정하면 되겠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인옥님, 정말 현명한 결정이세요. 네. 가족을 돕되 본인의 안전장치는 지키시는 거잖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한테 모든 걸 넘겨주고 나중에 후회하시는데요. 저도 그럴 뻔했어요. 다행히 제 딸이 막아줬죠. 따님이 대단하시네요. 인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인옥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에 앉았어요. 밖에는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쏘고 있었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인옥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73년을 살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겠다고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밴드 모임 단체 채팅방이었어요. 다음 공연 준비합니다. 이번엔 야외 무대예요. 더 큰 무대에서 연주해봐요. 성우의 메시지에 멤버들이 하나둘 답장을 달았습니다. 좋아요. 기대돼요. 언제 연습 시작하나요? 인옥도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할게요. 이번엔 더 잘하고 싶어요. 답장을 보내고 인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쌉싸래한 맛이 퍼졌어요. 예전 같으면 쓰다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은 이 쓴맛이 좋았습니다. 인생의 맛 같았죠. 저녁 때 집으로 돌아온 인옥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몇 가지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걸 먹고 싶었어요. 나가서 먹을까? 이녹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외식을 하기로 한 거였죠. 동네 식당에 들어가니 저녁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이녹은 구석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어요. 어머님 주문하시겠어요?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이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퇴근하는 길이고 누군가는 약속 장소로 가는 중이겠죠. 나도 저렇게 바쁘게 살았었지. 이녹은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약국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밥 짓고 아이들 키우고 쉴 틈 없이 살았죠. 그때는 힘들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것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따끈한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녹은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죠. 식사를 마치고 이녹은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단지 안에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고 있었죠. 이녹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마리였어요. 이녹 언니 여기 있었네. 마리아 산책 나왔어? 응. 저녁 먹고 나오는 게 습관이거든. 언니도? 응. 오늘 외식하고 산책하는 중이야. 언니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어. 예전엔 걱정이 많아 보였는데. 그래. 나도 느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소식, 복지관 이야기, 밴드 공연 이야기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어요. 언니, 나도 밴드 해볼까? 진짜? 좋지. 우리 같이 하자. 나는 악기를 뭘 하지? 캐스터네츠 어때? 나는 탬버린 하니까 너는 캐스터네츠. 좋아. 다음 연습 때 같이 가자. 마리와 헤어진 뒤 이녹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똑같은 집인데 예전과 달랐죠. 아, 이제 이 집이 진짜 내 집이구나. 이녹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집, 가족의 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공간이 된 거였어요. 침대에 누워 이녹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네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수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녹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엄마 집 앞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요. 12시에요. 알았어. 내일 보자. 문자를 보내고 이녹은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요. 다음 날 점심, 이녹과 수연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파스타 드실래요? 아니면 스테이크? 파스타로 할게. 스테이크는 양이 많아서. 알겠어요. 크림 파스타 하나, 토마토 파스타 하나 주세요. 수연이 주문을 마치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 형수랑은 어때요? 괜찮아요? 아직은 어색해. 근데 천천히 나아지고 있어. 소진이도 노력하는 게 보여.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에요. 저도 형수 노력하는 거 알아요. 지난주에 만났는데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너 소진이 만났어? 네. 형수가 저한테 연락했어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저도 받아줬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줬죠. 이녹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저야말로요. 엄마가 강하셔서 제가 배워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파스타였어요. 어머, 맛있겠다.
두 사람은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와 딸의 시간이었죠. 엄마, 그런데 제주도 여행은 언제 갈 거예요?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 태훈이가 빚다 갚고 나면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 모두 가는 거야. 좋아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수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너는 결혼 생각 없어? 수연이 잠시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그냥. 너도 이제 39이잖아.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좋은 사람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엄마, 저는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알아. 근데 엄마 욕심이지. 내가 누군가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 수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좋은 사람 생기면 제일 먼저 소개할게요. 약속해요. 그래. 엄마가 기다릴게.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밴드 연습 있죠? 응. 수요일이야. 제가 구경 가도 돼요? 물론이지. 와서 봐.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엄마 진짜 멋있어요. 70셋에 새로운 걸 시작하시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수연은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수연은 약속대로 밴드 연습실에 왔습니다. 인옥은 다른 멤버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어요. 와, 엄마 진짜 잘하시네요. 수연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 엄마는 우리 밴드의 리듬 담당이야. 없으면 안 돼.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습이 끝나고 멤버들은 차를 마시며 쉬었습니다. 인옥 선생님, 따님이 정말 예쁘시네요. 고맙습니다. 딸 자랑이죠. 부럽습니다. 저는 딸이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봐요. 그래도 건강하시면 다행이죠.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인옥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어요. 수연은 그런 엄마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 보여요. 밴드 하시길 잘하셨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 앞으로도 계속하세요. 엄마가 행복한 모습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고마워, 수연아. 일주일 뒤 토요일 태훈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혼자 왔어. 응. 소진이는? 오늘 일 나갔어. 나는 쉬는 날이라 엄마 뵈러 왔어. 태훈은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엄마 좋아하시는 사과랑 배 샀어. 고맙다. 들어와서 차 마시자.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인옥은 차를 끓여내왔어요. 태훈아, 요즘 회사는 어때? 좋아. 사람들도 친절하고 일도 재밌어. 오랜만에 일하는 게 즐거워. 다행이다. 엄마가 걱정 많이 했어. 알아. 엄마한테 걱정만 끼쳐드려서 미안해. 태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해.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응. 엄마, 그런데 내년 이맘때쯤이면 빚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응. 나랑 소진이 둘 다 일하니까 생각보다 빨리 갚이더라. 잘 됐네. 그럼 제주도 여행도 갈 수 있겠구나. 응. 벌써부터 기대돼. 엄마랑 가족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거. 태훈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태훈아, 엄마가 하나만 물어볼게. 응, 뭔데? 너는 지금 행복해? 태훈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일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가 더 필요해? 그래. 그 마음 잊지 마. 돈이 전부가 아니야. 알아, 엄마. 이제 알았어.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태훈이 떠난 뒤 인옥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배신당한 느낌도 들었고 가족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소중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다음 날 일요일 인옥은 복지관에 갔습니다. 오늘은 봉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 때문이었어요.
이녹 선생님 오셨어요? 복지관 관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상담 신청했던 건 때문에요. 아, 생애 설계 상담 말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이녹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애 설계 상담사 이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인옥입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제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요. 이녹은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 신탁 설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들까지요.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셨네요.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지 못하시거든요. 딸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결정은 본인이 하신 거잖아요. 대단하세요. 상담사는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볼까요? 10년,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면 제가 80세시네요. 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녹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정신도 또렷하고, 그리고 손주들 성장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요. 좋습니다. 그럼 건강 관리가 우선이겠네요. 지금 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요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밴드 활동도요. 완벽하네요. 계속 유지하세요. 그리고 정기 건강 검진도 빠지지 마시고요. 상담사가 노트에 적으며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어떠세요? 신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안정적이에요. 매달 생활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여유 자금으로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여행 가고 싶어요. 제주도도 가고 가능하면 해외도요. 좋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봅시다. 상담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건강, 재정, 여가, 가족 관계까지 모든 부분을 점검했어요. 박인옥님 정말 잘 준비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가시면 행복한 노후 보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더 확신이 생겼어요. 이녹은 상담 자료를 받아들고 복지관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진이었어요. 어머님, 저 소진입니다. 응. 무슨 일이야? 어머님,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이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집에 가는 건 몇 달 만이었어요. 소진아, 나 혼자? 아니요. 수연이도 초대했어요. 가족 모두 모였으면 해서요. 그래? 수연이도 간다고 했어? 네. 수연이가 먼저 오겠다고 했어요. 그럼 갈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저녁 6시 이녹은 태훈의 집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며느리 집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민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민준이. 할머니 기다렸어? 네. 엄마가 할머니 오신다고 해서 엄청 기다렸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소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응.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어머님 오시는데 제대로 대접해야죠. 식탁에는 갈비찌개, 잡채, 전, 그리고 각종 나물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곧 올 거예요. 조금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태훈이 거실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엄마 어서 앉으세요. 10분 뒤 수연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이제 왔으면 됐지.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으니 오랜만에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자, 건배할까요? 태훈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이 모여서 정말 기뻐요. 엄마, 수연아, 그리고 소진아, 민준아, 서연아. 다들 사랑해.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학교 이야기를 했고 태우는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수연은 최근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얘기했죠. 어머님 맛있으세요?
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맛있어. 갈비찜 잘했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하려고 레시피 찾아봤어요. 고마워. 이녹의 짧은 대답에도 소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수연과 소진이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형수, 오늘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 수연아. 내가 와줘서 더 좋았어. 우리 이제 자주 모이는 거 어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좋아. 나도 그러고 싶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의 서먹함은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태훈과 이녹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너희가 초대했는데. 엄마, 우리 정말 많이 달라졌죠? 응, 많이 달라졌어. 다들 노력하는 게 보여. 태훈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잘할게.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 알아. 엄마가 믿는다. 밤 9시가 되자 이녹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택시 타고 갈게.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차 안에서 태훈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그래. 가족이 모여 있으니까 좋더라. 엄마, 우리 앞으로 자주 모이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그래. 좋아. 집 앞에 도착하자 태훈이 차에서 내려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엄마, 들어가세요. 조심히요. 그래. 너도 조심히 들어가고. 이녹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이 고요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따뜻한 기억들이 마음을 채워줬거든요. 침대에 누워 이녹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죠. 용서는 때를 가리는 꽃이다. 이녹은 며칠 전에 읽은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거짓 손길에는 열리지 않지만 진심이 닿으면 언젠가는 피어나는 꽃이라고 했죠. 소진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녹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될까요? 요가 수업도 있고 복지관 봉사도 있고 저녁에는 밴드 연습도 있었어요.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녹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잠들었습니다. 73년을 살았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시간은 오롯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32평 아파트 12층, 박인옥의 집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고, 경험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킬 힘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가족이요. 다음 날 아침 이녹은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5월의 싱그러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좋은 아침이야. 이녹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이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터로 향했습니다. 나도 할 일이 많아. 이녹은 오늘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오전에는 요가, 오후에는 복지관 봉사, 저녁에는 밴드 연습. 바쁜 하루였지만 즐거운 하루이기도 했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소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제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 모이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녹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썼습니다. 어제 음식 맛있었어. 수고했어. 다음에 또 보자.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이녹은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운동복을 챙기고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옆집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이녹 씨, 어디 가세요? 요가 수업 가요. 아이고, 부지런하시네. 저는 그냥 집에만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신청하면 돼요. 그래요? 저도 해볼까? 좋죠. 같이 해요. 두 할머니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이녹의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녀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며요. 73살 박인옥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